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11회차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는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중에 일정을 안 한 팀들이 많아서 좀 베팅하기에는 용이합니다. 그래도 제 영상 한번 보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따라오시고 대강의 뼈대를 좀 잡으신 다음에 본인의 생각대로 이렇게 조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에스턴 빌라 대 입스위치의 경기입니다. 에스턴 빌라는 직전 경기 토트넘 상대로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타이트한 일정에 부상자까지 속출하면서 살짝은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직전 경기 토트넘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연패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전 수비수 매티 캐쉬 그리고 콘사, 주전 공격수 와킨스까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만큼 이게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장 인원들이기 때문에 아쉬움 존재하고요. 에스턴 빌라는 일단 홈 어드밴티지는 있습니다. 자, 입스위치 볼게요. 입스위치는 직전 경기 코멘트리 상대로 원정에서 1대4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하브리그 팀 상대로 한풀이를 하긴 했지만 리그에서의 대응력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최근 홈에서 사우샘프턴 상대로도 패배를 했기 때문에 고평가 쉽지 않고 주전 미드필더 웨스번스가 부상으로 최근 결장 중이고 짜잘한 부상 이슈 존재하는 만큼 전력이 온전치 않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을 보시게 되면 에스턴 빌라가 야구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는 입스위치가 홈에서 빌라 상대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내용도 빌라가 좀 좋진 않았는데요. 이번 경기 빌라가 홈이긴 하지만 주축 공수 자원들이 좀 빠지게 되고 이 지난번 맞대결 경기 내용을 본다면 빌라승을 마냥 마킹하기에는 살짝 좀 멈칫하게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승무패 마킹인 만큼 이 정도는 그냥 과감하게 빌라를 눌러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빌라 많이 눌렀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빌라승 누르는데 정 불안하신 분들은 무승부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일단은 안 누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풀럼 대 노팅엄의 경기입니다. 자, 풀럼은 직전 경기 위건 상대로 1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뉴캐슬을 원정에서 잡아낸 뒤로 기세 좋게 2연승을 기록 중인데요. 주전 미드필더 해리 윌슨이 최근 부상으로 2경기째 결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풀럼은 홈 어드밴티지를 말하기에는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베터 입장에서 좀 까다로운 팀인데 최근 경기 내용이 좋다 정도로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팅엄은 직전 경기 엑세터 시티 상대로 홈에서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로테이션을 돌리다가 오히려 연장까지 가는 바람에 주전 선수들의 피로도가 조금 생긴 상황입니다. 자, 일정은 살짝 타이트해서 변수 존재하고요. 최근 부상으로 인해서 미드필더 허드슨 오도이가 출전이 불투명한 부분은 아쉬움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노팅엄은 원정에서 강팀한테 패배했다 하더라도 이 강팀 상대 패배가 있다 하더라도 원정 밸류가 압도적이다라고는 말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노팅엄이 풀럼 상대로 상성이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번 시즌은 노팅엄이 다릅니다라고 하기에는 지난 맞대결 홈에서 0대1로 패배를 했고 경기 내용도 많이 밀렸던 만큼 상성에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 접근 어려운 경기인데요. 여기서는 그냥 무승부를 눌러서 겐토로 넘어가던가 승무패로 지워주는 것이 맞는데 일단은 무승부만 눌러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맨시티 대 뉴캐슬의 경기입니다. 자, 맨시티는 직전 경기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홈에서 2대3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컵대 포함해서 일정은 좀 타이트한 상황이고 예전에 비해서 경기력이 올라온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아쉬움은 존재하고 특히 경기에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상으로 수비수 아카니, 미드필더 그릴리시가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기존의 경기력에 영향을 좀 미칠 만한 결장이기 때문에 아쉬움 존재합니다. 최근에 홈 어드밴티지를 말하기 애매할 정도로 좀 안 좋죠. 그래서 고평가는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뉴캐슬은 직전 경기 버밍엄 상대로 원정에서 2대3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아스날까지 잡아내면서 기세는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부상으로 미드필더 조엘링톤, 수비수 스벤보트만, 댄번 이렇게 출전 불투명합니다. 수비 쪽 결장이 동시에 발생한 만큼 경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뉴캐슬이 일단 원정에서 경기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최근에는 6연승을 기록하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맨시티가 뉴캐슬 상대로 상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나 홈에서는
아주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직접 맞대결은 뉴캐슬이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았지만 뭐 체급 차이는 맨시티가 그래도 높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경기는 마킹이 이게 분석을 해서 들어가긴 참 까다로운데 그냥 명분으로 마킹을 해야 된다 봅니다. 이게 2007년부터 리그 일정에서 맨시티가 뉴캐슬 상대로 한 번도 안 졌습니다. 물론 뭐 이번 시즌 뉴캐슬과 최근에 맨시티의 흔들리는 모습 생각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데 승무패로 마킹을 해야 된다면은 여기서는 그냥 정말 오래된 이 전적을 보고 가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맨시티 승을 단일 마킹을 해줄게요. 어차피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은 맨시티 못 갑니다. 왜냐면 차주에 또 레알 마드리드와의 2차전까지 준비해야 돼서 맨시티가 결코 쉬운 상태는 아닌데 그래도 어려운 경기만큼 그냥 승 찍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사우샘스턴 대 본머스의 경기입니다. 자, 사우샘스턴은 직전 경기 벌리 상대로 홈에서 1대0으로 패배했습니다. 최근에 입스위치 상대로 연패 탈출에 성공하긴 했지만 하부리그 팀인 벌리한테 컵 대회에서 덜미를 잡힐 정도로 경기력이 좋진 않습니다. 자, 리그 일정에서 홈 어드밴티지를 말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6연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미드필더 플린다운스, 수비수 하우스벨리드가 부상으로 결장 중에 있습니다. 반등 포인트를 얘기하기에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본머스는 직전 경기 에버턴 상대로 원정에서 0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리버풀에 패배하긴 했지만 강팀들 상대로 대응력을 그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지금 7경기째 패배 없이 5승 2무 기록 중이고요. 부상으로 빠진 인원들이 다수 있지만 경기력은 역설적으로 더 좋아진 상황입니다. 기대치는 높습니다. 자, 양팀 최근 맞대결에서 보머스가 사우샘프턴 상대로 3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직전 맞대결은 홈에서 3대1로 대승을 기록했는데요. 자, 사우샘프턴이 1부 리그에서 전혀 대응력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보머스의 경기력이 이번 시즌 상당히 날카로운 상황이고 이번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보머스의 악재가 따로 있다라고 보지 않다면은 간결하게 여기서는 본머스 승 누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마킹이 들어가 있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웨스트햄 대 브렌트포드의 경기입니다. 자, 웨스트햄은 직전 경기 첼시 원정에서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주전 공격수 필크루그와 서머빌이 최근 부상으로 빠지는 중이고 오늘도 결장이 유력하지만 기존에 부상 자원들이 좀 돌아올 확률이 높아서 반등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홈 어드밴티지를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팀이긴 한데 그래도 홈에서는 승점 확보해 줄 때는 확보를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브렌트포드는 직전 경기 토트넘 상대로 홈에서 2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경기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기대치는 좀 낮습니다. 원정에서 지금 사우샘스턴과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2연승 중이긴 하지만 원정 밸류는 낮은 편에 속하고요. 주전 골키퍼 플래컨이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자, 직전 맞대결은 브렌트포드가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경기 내용도 그렇게 좋았다고도 보기 힘든 상황에서 이번 경기는 브렌트포드가 원정이고 주전 골키퍼의 결장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자, 과감한 마킹은 웨스트햄 승을 갈 수 있겠지만 참 이번 시즌 웨스트햄도 뚜렷한 기세를 체크하기는 좀 어려운 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마킹을 하려면 무승부까지 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경기에서 브렌트포드 승을 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승은 배제하고 승무 돌려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오사수나 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자, 오사수나는 직전 경기 마요르카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경기력은 꽤나 안정감이 있는 편인데요. 타이탄 일정이 끝나고 나서 휴식일이 조금 부여가 된 상황입니다. 주전 수비수 보요모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되고 부상으로 공격수 라알 가르시아가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오사수나 하지만 홈 어드밴티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 버티는 힘은 분명히 있을 거라 봅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는 직전 경기 맨시티 원정에서 2대3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강팀 상대로 승리하기도 했고 경기 내용도 최근에 나쁘진 않지만 대륙간 일정 그리고 꼬마전, 컵대회 이런 것 때문에 일정이 너무나 타이트합니다. 거기에 또 주축 자원들이 수비 자원들이 부상으로 다소 빠지게 된 상황인데요. 수비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가용 자원도 조금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가 압도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다라고는 하기에는 조금 어설프긴 한데 최근에 에스파뇰 상대 원정에서 패배도 있었던 만큼 마냥 팀 이름만 보고 찍어주기는 쉽지 않은 경기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레알 마드리드가 오사수나 상대로 5연승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최근 맞대결은 홈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압도적인 승리를 기록했는데요. 체급 차이가 분명 존재하는 매치업이라서 이거를 오사수나를 누르긴 좀 쉽진 않은데, 현재 레알 마드리드의 일정 간의 타이트함과 부상 이슈,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차주에 맨시티 2차전을 준비를 해야 되죠. 이런 것들 때문에 마냥 이것만 누르기는 쉽지 않다. 레알 마드리드만 누르긴 쉽지 않고, 오사수나가 그렇다고 역배가 터지냐라고 하기에는 무승부가 조금 많죠. 그래서 저는 이거 승무 마킹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요행을 바라신다면은 무단일 이런 것도 얘기는 해볼 만한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승무 눌러주면은 제일 안전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 대 에버턴의 경기입니다. 자, 크리스탈 팰리스는 직전 경기 돈캐스터 원정에서 0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8경기 6승 1무 1패로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요. 최근 부상으로 미드필더 두쿨에 에제가 빠지게 되면서 경기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했지만 2연승으로 잘 버텨내고 있고, 홈에서 강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홈에서 어드밴티지가 분명히 없지는 않다. 완전히 누군가를 압도하면서 이긴다는 아닌데, 강팀들 상대로 비기고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홈에서 무시할 수 없는 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에버턴은 직전 경기 리버풀 상대로 머지사이드 더비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았지만 일정 간의 타이트함이 조금 존재합니다. 원정에서 에버턴의 밸류가 높지도 않고요. 승리와는 좀 거리가 먼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전 공격수 칼버트 리인과 미드필더 망갈라, 공격수 은디아에 이런 선수들이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두쿠레가 퇴장 징계로 결장을 하게 됩니다. 자, 타이트한 일정에 다수의 결장 자원 그리고 원정 기대치는 낮게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에버턴이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최근에 패배가 없습니다. 직전 맞대결은 에버턴이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하긴 했지만 경기 내용은 타이트했고, 이 당시에 2골을 기록한 드와이트 맥닐이 지금 에버턴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 쪽으로 좀 가고 싶은데, 상대 전적에서의 찝찝함, 그리고 에버턴의 수비가 좀 있는 부분, 그리고 크리스탈의 답답한 공격력,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무승부까지 보는 게 맞긴 한데, 과감하게 크펠 찍어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공격력에 편중된 팀이 아니고 수비에 편중된 팀이기 때문에 무승부를 완전 배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승무 눌러주고, 혹시나 마킹이 좀 모자른다, 나는 여기서 간결하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에버턴의 결장 이슈 생각하고 그냥 간결하게 크펠 승을 눌러줘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승무 눌러놓고 일단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절반 왔고요. 자, 이제 나머지 절반 갈 건데, 혹시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8번째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셀타비고의 경기입니다. 자, 빠르게 가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직전 경기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 기록했고요. 최근 경기력 상당히 좋고 오랜만에 휴식기를 부여받아서 피로도까지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홈 어드밴티지는 상당히 강하고 부상 인도도 현재 보이지 않는 만큼 고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셀타비고는 직전 경기 레알 베티스 상대로 홈에서 3대2로 승리 기록했습니다. 오랜만에 승리로 분위기를 바꾸긴 했지만 경기력을 고평가하기는 쉽지 않고, 원정에서의 성적은 형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원정에서 컵대회 제외하고는 리그 일정에서는 상당히 원정에서 약하고, 주전 수비수 알론소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되고, 공격수 세르비, 우고 알바레즈는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자, 시간 뺏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승 누르고 넘어갈게요. 90% 나오는 경우가 잘 없는데 요거는 승 눌러주면 될 것 같고, 자, 이번 주말에 AT 마드리드 그냥 베팅하는 것도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승부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비아레알 대 발렌시아의 경기입니다. 자, 비아레알은 직전 경기 라스팔마스 원정에서 1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일정이 좀 까다로워서 흔들릴 수 있긴 했지만 연승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비아레알 홈에서는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주전 공격수 모레노, 수비수 캄보알라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이런 선수들이 빠지게 되면은 조금은 경기력이 흔들릴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발렌시아는 직전 경기 레가네스 상대로 홈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일정이 좀 쉬운 일정들을 하다 보니까 꽤나 승점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주전 수비수 폴키어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경고 누적으로 미드필더 바르레네체아가 결장을 하게 됩니다.
원정에서는 뭐 레알 바이아돌리드한테도 질 정도로 그렇게 밸류가 높은 편은 아니고요. 이번 시즌에 아직까지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 만큼 기대치 낮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비아레알이 이렇게 좀 어설퍼 보이는데 이거를 홈으로 따지면은 홈에서는 뭐 아주 5연승을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맞대결은 발렌시아가 홈에서 비아레알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그 당시에 결장도 많았고 후반에 퇴장당하면서 비아레알이 수적 열세도 있었던 만큼 이번 경기는 비아레알이 홈이니까 뭐 이거는 승 눌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발렌시아가 이거 발렌시아 최근에 막 전적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거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좀 많았던 경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전 홈 연승 기록,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이거는 과감하게 비아레알 승 눌러줄 수 있다. 하지만 무승부를 완전 배제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요. 뭐, 무승부가 아예 없는 팀들의 맞대결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맞대결 시에 최근에 무승부 이런 것들이 보여서, 영 불안하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안 눌러놓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에스파뇰 대 빌바오입니다. 자, 에스파뇰은 직전 경기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주전 수비수 올리반이 부상으로 결장 중에 있습니다만 그 외에 추가 부상 인원은 없습니다. 자, 에스파뇰이 경기를 보면 상당히 허접하게 하는데 이거 의외로 얘네가 홈에서 단단합니다. 그래서 홈 어드밴티지 생각해야 됩니다. 자, 빌바오 볼게요. 빌바오는 직전 경기 지로나 상대로 홈에서 3대0으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타이트한 일정을 끝냈고 조금은 경기력이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주전 공격수 니코 윌리엄스와 베렌게르가 부상으로 결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빌바오가 원정에서 원래 조금 아쉬움이 좀 있었기 때문에 결장 이슈까지 포함한다면 오늘 결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빌바오가 에스파뇰 상대로 3연승 기록 중입니다. 직전 맞대결에서 홈에서 4대1로 압승을 기록한 만큼 체급 차이는 있다라고 보고 일단 빌바오 승은 눌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에스파뇰의 홈에서의 무승부 기세라든지 그리고 빌바오의 원정에서의 좀 아쉬움 그리고 결장 인원들 이런 거 생각하면은 여기선 승무 눌러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빌바오 승무를 두 개 다 눌러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바야돌리드 대 세비야의 경기입니다. 자, 바야돌리드는 직전 경기 라요 원정에서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4연패 기록하고 있고 대응력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홈에서 승리를 거두고는 있지만 뭐 홈 어드밴티지를 말하기에는 좀 어설프고요. 바야돌리드가 최근에 3경기 연속 무득점을 기록 중이고 주전 수비수 쿠마르트, 공격수 라울 모로 최근 결장 중이고 이 결장이 결과에 영향을 좀 미친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주전 공격수 마르쿠스 안드레까지 오늘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는 만큼 기대치 낮습니다. 자, 세비야는 직전 경기 바르셀로나 상대로 홈에서 1대4로 패배했습니다. 체급 차이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패배였다고 보는데요. 최근에 아쉬웠던 경기는 뭐 에스파뇰 상대로 홈에서 비긴 거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세비야는 득점력이 좋은 팀은 아닌 만큼 항상 좀 무승부 변수가 존재하는 팀입니다. 최근 부상으로 미드필더 산비로 콩가가 결장 중이고요. 경고 누적으로 주전 수비수 로이크 바데가 오늘 결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비야가 원정 밸류가 좀 낮은 팀이고 결장자들까지 있어서 기대치를 높게 잡진 못할 것 같아요.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세비야가 최근에 2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상성은 뭐 세비야가 좋긴 하지만 이거 무승부가 아예 없다라고는 말을 못할 것 같고요. 직전 맞대결은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뒀지만 압도적 승리는 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원정 세비야를 마냥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무승부를 좀 병행해서 가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좀 바이돌리드의 최근에 결장 이슈가 경기력으로 연결되는 모습도 있어서 마킹 숫자를 줄이려면은 여기서는 세비야 승, 단일 마킹도 좋아 보입니다. 일단은 두 개 눌러놓고 나중에 마킹 모자르면은 이거는 빼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입니다. 토트넘 대 맨유입니다. 자, 토트넘은 직전 경기 빌라 원정에서 2대1로 패배했습니다. 최근 타이트한 일정과 부상자들로 인해서 경기력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드디어 이제 감독 경질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내외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홈 어드밴티지를 말하기에도 토트넘이 최근에 민망한 수준이라서 뭐 기대치는 높게 잡지 않습니다. 자, 맨유는 직전 경기 레스터 시티 상대로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약팀들 상대로 승리를 하고는 있지만 경기력이 뚜렷하게는 올라오지 않고 있고요.
주전 수비수 마르티네스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지만 그 외에 추가 결장 자원은 없습니다. 하지만 강팀 상대로 맨유가 얼만큼 대응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고 팀의 텐션을 확인하려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는 최근에는 토트넘이 우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호각세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시즌 두 번의 맞대결 컵과 리그에서는 2연승을 토트넘이 기록하고 있고 이때 당시에 맨유하고 지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토트넘도 마찬가지로 이 당시하고 지금 다르죠. 그래서 맨유는 아모림 체제에서 반등 포인트가 있다면은 토트넘은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질이 되니만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 과감하게 토트넘 감독 오늘 토트넘 포스테코글루 잘린다 생각하고 맨유 승을 가던가 아니면은 이거 경기 예측하는 거 무의미하기 때문에 승무패로 지어주시던가 요 선택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진짜 토트넘 경기를 좀 승무패로 누르는 게 참 어려운데 일단 지워놓고 올라와서 다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마요르카 대 라스팔마스입니다. 마요르카는 직전 경기 오사수나 상대로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6경기 1득점 기록하면서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텐션이 좋지 않아서 홈 어드밴티지를 마요르카한테 지금 말하는 것도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부상으로 미드필더 몰라네스, 안토니오 산체스가 출전이 불투명하고 반등 포인트는 없다고 봅니다. 자, 라스팔마스는 직전 경기 비아레알 상대로 홈에서 1대2로 패배했습니다. 최근 6경기 승리 없이 1무 5패 기록 중인데요. 바르셀로나를 잡은 기세는 이제 없어진 지 오래됐고 라스팔마스의 원정 밸류도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기존에 뭐 부상 자원의 다수의 주전급 부상 자원들까지 다수 생기면서 전력의 이탈이 너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라스팔마스는 고평가 쉽지 않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마요르카의 약 우세를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도 뭐 라스팔마스가 홈에서 마요르카 상대로 졌기 때문에 최근 마요르카의 경기력이 좋지는 않지만 라스팔마스 결장 너무 많다. 이거 따지면은 라스팔마스 승은 일단 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건 안 가고 과감하게 마요르카 승을 간다. 이렇게 하기에는 뭐 마요르카도 최근에 득점력이 너무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는 무승부를 먼저 보고요. 마킹이 남는다면 승 쪽으로 같이 가주는 정도?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마킹은 이번에 라스팔마스에 결장이 많다 보니까 마요르카에 많이 몰렸어요. 하지만 전 승무 무조건 있다라고 보고 굳이 하나 과감하게 가자면 저는 무승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엔간하면 두 개 다 눌러주지 않을까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레알 베티스 대 레알 소시에다드의 경기입니다. 자, 레알 베티스는 직전 경기 헨트 원정에서 0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대륙간 이동이 있었고 휴식기도 짧아서 피로도가 존재합니다. 최근 리그에서의 집중력이 높은 상황은 아니고요. 이번 경기는 경고 누적으로 수비수 페로가 결장을 하게 됩니다. 최근 홈에서 리그 일정에서 승리 없이 4무 1패 기록 중이기 때문에 고평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는 직전 경기 미트일란 원정에서 1대2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약팀들을 상대로 3연승을 기록하면서 기세는 좋은 편인데요. 대륙간 이동이 존재하고 휴식일도 타이트합니다. 주전 수비수 무뇨스, 주벨디아가 부상으로 출전 불투명하고 수비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알 소시에다드가 이번 시즌 원정 밸류가 높지 않아서 고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소시에다드가 베티스 상대로 2연승 중이긴 하지만 뭐 최근에 타이탄 일정을 양팀 다 소화 중이기 때문에 승부 예측을 하는 건 좀 어려운 경기라고 보고 뭐 원정에서 소시에다드가 밸류가 좀 떨어지고 레알 베티스의 홈 어드밴티지 생각한다면 여기서는 그냥 간결하게 무승부 단일로 누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무승부가 40%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무승부만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조합이 192개네요. 좀 많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기들 좀 덜어가지고 가져간다. 뭐 이렇게 하면은 금액은 어떻게 줄일 수 있으니까 일단 초안 짜놓고 이렇게 저렇게 저랑 생각 맞추셔서 잘 조합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라이브와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